9장은 메인 메모리 편입니다.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메모리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메모리 관련된 백그라운드로 조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유저 프로 우리가 소스 프로그램을 그 작성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 주소가 나옵니다. 어드레스가요. 그 주소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 어드레스 바인딩. 그리고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 그 CPU에서 발생되는 주소인 로지컬 어드레스와 메모리의 주소인 피지컬 어드레스 이런 차이. 그 다음에 요 릴로케이션, 재배치 이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제일 핵심은 요 그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적재되기 위해서 로드되기 위한 테크닉을 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개입니다. Contiguous Memory Allocation, Segmentation, Paging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적재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모리에 여기 Organizing Memory라는 게 결국 메모리를 어떻게 조직화하겠다는 것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로드 시키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차이는 이제 알겠죠? 프로그램은 우리가 통상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From disk라고 요즘은 뭐 SS도 있겠지만 일단은 SS가 D가 됐던 하드디스크가 됐던 여기에 있는 상태가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따 나오겠지만 이건 실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로드 모듈이라고 불러요. 이놈이 메모리로 적재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되고 이제 이때부터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이 메모리는 그냥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 실행을 해야 되는 놈은 이 CPU인데 CPU가 직접 접근이 가능한 메모리는 맨 메모리하고 레지스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캐시가 있긴 있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캐시는 속도를 올리기 위한 거지 논리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레지스터는 사실은 CPU 안에 있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결국은 CPU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CPU 안에 있으니까 레지스터 접근은 굉장히 빠른 것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느리지만 메인 메모리도 CPU만큼은 안 되지만 그 속도가 좀 그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CPU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메모리는 그 메인 메모리가 됩니다. 여기도 캐시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인 메모리와 CPU 사이에 있는 그런 것 뿐입니다. 일단은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 이것도 이제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그가 사용하는 주소 영역 이걸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이게 프로세스가 1, 2, 3 만약에 세 개의 프로세스가 여기 이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을 때 OS도 있을 것이고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런 놈들이 이제 논리적인 이거 그림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페이징하고 세그멘테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떨어져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논리적인 그룹 이렇게 들어갔을 때 또는 바로 나오는 컨티기어스 메모리 엘로케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프로세스 1이 프로세스 2가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쳤을 때요. 프로세스 2가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프로세스 2가 다른 메모리 지역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그거는 해킹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연속적이라면 얘기가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밑에 저 주소를 300040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만약에 제일 높은 주소가 여기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요게 이쪽이 CPU입니다. CPU 내에 베이스 레지스터와 리밋 레지스터 두 개를 두면은 제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베이스하고 리밋 레지스터를 두면 베이스라는 거는 메모리 영역 중에 가장 낮은 곳을 포인트하는 그러한 레지스터가 될 것이고 요게 사이즈만큼이 이제 리미트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가 프로세스 2가 실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3장,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 2가 러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라 웨이트 상태로 빠지면 프로세스 1이나 3가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맥 교환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문맥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는 CPU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프로세스 1하고 프로세스 3가 러닝 상태가 될 때에
프로세스 1과 3 자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3의 베이스 레지스터는 256000이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값이 지금은 300 40에서 이거에서 256000으로 이제 바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CPU 내에는 베이스하고 리밋 레지스터 페어가 쌍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실행하는 것이 이제 프로텍션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컨티규어스 메모리 알로케이션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뭐 사실 논리적으로 그림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낮은 주소는 여기고 가장 높은 주소는 여기니까 CPU가 발생하는 주소 이걸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논리 주소라고 합니다. 이게 논리 애드레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메모리한테 들어가는 주소를 이제 물리 주소, 피지컬 애드레스가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베이스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베이스 리밋보다는 작아야 될 것이고 이프먼트 테스트 두 번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프문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CPU가 주소를 발생하는 게 언제예요? 인스트럭션 패치, 그 다음에 데이터 패치, 즉 매 명령어 우리가 그 인스트럭션 하나를 실행할 때마다 최소한 한 번 인스트럭션 패치 한 번 하고 데이터 패치도 두 번도 있을 수도 있고 세 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번 막 서너 번 이상의 메모리 접근을 해야 되는 인스트럭션 이게 바이너리 인스트럭션입니다. 이게 하이 레벨 랭귀지의 인스트럭션도 아닌 바이너리 인스트럭션, 이 CPU 인스트럭션마다 엄청난 이게 서너 번의 그 메모리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이품을 두 번 쓴다는 건 속도가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는 이런 체크는 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소프트웨어적으로 체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하드웨어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스하고 레지스터에 들어간 걸로 프로텍션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행위가 일반 그 애플리케이션이 할 일이 아니죠. 이건 프리빌리지 돼 가지고 문맥 교환할 때마다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바인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인딩이라는 거는 뭐 노트를 우리가 바인더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결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일 핵심은 그래요. 우리가 하드디스크 상에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먼저 여기 어드레스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주소가 우리가 심볼릭 애드레스라 그래요. 심볼릭 애드레스는 건 우리말로 기호화된 주소라 그러죠.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변수 인티저 i, j, k 이런 변수 이름을 붙이는데 변수의 이름 이걸 보통 아이덴티파이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파이어가 심볼릭 애드레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숫자보다는 기호를 잘 기억을 하기 때문에 심볼릭 애드레스를 써서 프로그램을 짜는 이 상태가 이제 심볼릭 애드레스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통상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덴티파이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바로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서 이 아이덴티파이어는 이제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 숫자로 바뀌어요. 이 바뀌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라고 할 것보다도 이게 무슨 주소로 바뀌겠어요? 이걸 소위 relocatable address랍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메모리에 들어가는 주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컴파일러는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는 메모리의 몇 번째 주소에 몇 번지 주소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000번지의 메모리가 들어간다. 메모리 우리가 프로그램이 0번지에 들어간다. 적재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작성하는 주소 이게 relocatable addre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테자가 뭐 위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14바이트가 이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떨어져 있다니까 철저하게 상대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모듈에서 첫 번째부터 몇 번째 떨어졌냐? 14번째고 이 프로그램은 어디 들어가냐? 0번째에 들어가고 이런 가정하에 만들어진 주소가 relocatable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이사 갈 준비를 한 주소다 이겁니다. 우리가 통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진짜 집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를 갈 준비가 된 주소 이게 relocatable address고 이 주소가 이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로더가 결정을 합니다. 로더라는 거는 메모리를 적재한다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드 모듈을 메모리에 적재를 하면서
이 절대 주소로 바뀌는데 그때 이 릴로케이터 애드레스가 앱솔루트 애드레스로 바뀝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세 번이 바뀌었잖아요. 심볼릭 애드레스가 릴로케이터블 애드레스, 릴로케이터블 애드레스가 앱솔루트 애드레스 이렇게 주소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바인딩이라는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바인딩 타임이라 그래요. 여기도 있잖아요. 바인딩 타임. 이게 컴파일 타임 바인딩, 로드 타임 바인딩, 익스큐션 타임 바인딩. 이래서 이 바인딩 타임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이게 1, 2, 3번인데 0번이 있어요. 바인딩이 아예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러냐? 프로그래머가 조금 전에 이제 프로그래머는 일반적으로 얘가 메모리에 어디에 적재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하드웨어를 정확히 여기에 메모리에 어디다가 들어가는 걸 알고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어요. 제일 흔한 얘기가 아주 조그만 그 프로그램 즉 뭐 김치냉장고에서 온도 제어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 치면 그런 프로그램은 김치냉장고에 여러 프로그램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냥 김치냉장고에 프로그램 딱 하나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짤 때 얘가 메모리 어디 들어가는지 알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 메모리 주소를 직접 씁니다. 프로그램 코딩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은 앱솔루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바인딩이 없어요. 처음부터 메모리 주소를 바로 썼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바로 이 로드 타임 바이딩을 얘기한 겁니다. 로드 타임 바이딩이 가장 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다 로드 타임 바이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앞에 컴파일 타임 바인딩도 있어요. 즉 메모리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컴파일러가 안다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안다기보다도 컴파일러는 모르죠. 우리가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파일 시 우리가 몇 번째에다가 바인딩 해라라고 해주면 컴파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메모리에 들어가는 주소에 맞춰서 바인딩을 해주니까 여기 이때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고 난 로드 모듈이 실제로 메모리 주소가 되는 이런 바인딩이 되면 컴파일 타임 바인딩, 로드 타임 바인딩은 이미 설명드린 거고 요 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이 익스큐션 타임 바인딩이 있습니다. 익스큐션 타임 바인딩은 로드가 메모리 적재할 때도 메모리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냐? 그건 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Binding delayed until runtime.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메모리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로더에 의해서. 들어갈 때 몇 번째 주소로 들어가는 건 알죠. 들어가지만 얘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원 세그먼트에서 다른 세그먼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다닐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이동을 하냐면 대개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 저 프로그램 랭귀지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나누는 이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의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그 fixed 타입이 있고요. fixed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dynamic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 랭귀지,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픽스 타입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고 두 번째가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 즉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랭귀지들이 제일 흔하게 쓰는 이제 우리가 C 랭귀지나 자바나 이런 랭귀지들은 전부 다 픽스 데이터 타입입니다. 저 변수 i가 있으면 인테저 i 이렇게 정수 i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픽스드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인테저 i 해놓고 지나가다가 i를 캐릭터로 또는 뭐 무슨 어떤 객체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용하면 에러가 나죠. 이런 언어가 픽스드 데이터 타입이고요.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은요, 실행을 하다가 인테저가 어떤 객체가 되기도 하고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실행 중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데이터 타입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파이썬 같은 랭귀지인데 굉장히 그 우리가 플렉서블하죠. 이렇게 변수 하나를 가지고요, i 하나 가지고 인테저도 됐다가 객체도 사용할 수 있다가 그러니까 편하고 플렉서블합니다만은 이거를 지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변수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사이즈가 필요한 메모리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메모리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내에서 이동하는 거를 지원하는 언어를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합니다. 두 개의 장단점은 명확하죠. 이건 뭐 거의 항상 모든 경우에 벌어집니다. 플렉서빌리티냐, 이피션시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fixed 데이터 타입은 효율을 중요한 랭귀지고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은 flexibility 그 프로그래머의 그 어떤 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랭귀지니까 뭐 어떻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됩니다. 즉, 요 execution time binding은 바로 요 두 번째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execution time binding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파트를 뒤에 메모리에 그 프로세스가 어디에 저장되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인딩 타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되게 처음에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를 소스 코드, 소스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소스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제 오브젝트 코드로 바뀝니다. 오브젝트 모듈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소스 코드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또 원, 투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바뀌어야 되니까 다 각각을 별도로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합쳐야 돼요. 즉 A라는 소스 코드에서 B라는 소스 코드의 함수를 호출했다. 그럼 서로들을 연결해 줘야 되는 걸 링커가 합니다. 링키지 에디터가 링커입니다. 링커가 얘네들 다 엮어줘요. 엮어줘서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로드 모듈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덩어리.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보면 뭐.exe 파일 있죠. 실행 파일. 뭐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모든 한글도 그렇고 보면 다 확장자가 .exe2로 되어 있는 게 다 로드 모듈입니다. 로드 모듈이 돼서 얘가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실행을 하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게 로드 모듈이고 이게 로드에 의해서 이제 메모리에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우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이제 딸려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메모리에 올라오고 이때 실행하는 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는 길이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 링킹, 로딩 그리고 이제 익스큐팅이 되는 겁니다. 익스큐팅, 러닝이 되는 건데 이때 아까 말한 것처럼 소스 프로그램 사이에서 우리가 사용한 아이덴티파이어, 베리어블하고 아이덴티파이어는 사실 살짝 어감이 다릅니다.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건 그냥 이름만 생각하시면 되고 베리어블이라는 건 이제 메모리 개념까지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 두 베리어블, 아이덴티파이어 요게 심볼릭 애드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한 덩어리가 나왔을 때 로드 모듈 물론 로드 모듈이 이때 상태의 주소가 relocatable address. 이게 왜냐하면 이 로드 모듈이 메모리에 어디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몇 번째 들어갈지를 일반적인 요 앞에도 봤지만 요 로드 타임 바인딩의 경우에는 물론 요 앞에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나 앱솔루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알죠. 그럴 때는 알지만 일반적인 relocatable address 즉 로드 타임 바인딩을 할 때나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익스큐션 타임 바인딩을 할 때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드를 할 때는 모르니까 이때는 0번지에 들어가는 주소 이게 로드 모듈 로드 모듈이 0번지로 들어간다라고 전제라기보다는 이제 준비한 주소죠. 이게 재배치 가능한 주소 이걸 relocatable address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로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앱솔루트 절대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한 거를 그냥 조금 더 여러 각도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림에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즉 우리 이렇게 물론 종이에다 안 하죠. 우리가 화면에다가 이제 타이핑을 할 텐데 이렇게 일대 사용하는 이 아이덴티파이어 이게 심볼릭 애드레스가 됩니다. 소스 코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컴파일러와 링킹을 거치고 나면 로드 모듈이 됩니다. 로드 모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매번 실행하는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 .exe 또는 리눅스에서는 그 퍼미션이 퍼미션이 X로 나오는 놈, 퍼미션이 X랑 실행 파일이라는 얘기니까 이런 놈들이 로드 모듈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드 디스크나 이제 SSD 여기에 들어갈 때 그 제일 0번째 들어간다는 주소, 즉 예를 들어서 A는 뭐 50번으로 이거는 A는 100번으로 바뀌고, 뭐 B는 200번, C는 300번, 이 프로그램 전체는 50번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C는 A, B라는
A 플러스 P. 근데 제가 너무 좀 말이 좀 급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잖아요. 우리가 항상 데이터가 메모리 들어가는 거 ABC가 주소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그리고 인테자니까 한 바이트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이제 4바이트씩 차지할 거 아니에요. 100부터 101, 102, 103 이렇게 차지할 텐데 그러니까 메모리를 데이터 정수나 이런 변수들이 차지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C는 A 플러스 B 같은 인스트럭션도 메모리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도 50번지 주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하이 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 머신 랭귀지로 바뀌는데 이거는 머신 랭귀지는 아니고 머신 랭귀지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어셈블리 랭귀지입니다. 어셈블리 랭귀지. 그래서 이걸 로우 레벨 랭귀지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하이 레벨 랭귀지가 로우 레벨 랭귀지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이 레벨 랭귀지는 머신 랭귀지로 바뀝니다. 0101로 이게 CPU가 실행할 건데 여기다 0101을 써놓으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로우 레벨로 쓴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얘가 로더에 의해서 재배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메모리에 들어가는 주소가 앱솔루트 애드레스인데 왜 재배치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지금 파워포인트로 얘를 실행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든지 뭐 1시간을 하고 쉬기 위해서 제가 이걸 껐어요. 종료를 했다고요. 그리고 다시 파워포인트 실행한다면 만약에 얘가 여기에 주소가 이 인테자 A가 100번지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2340000이라는 뭐 그냥 아무런 주소 마구 적은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갔어요. 빈 곳이었으니까 들어갔겠죠.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시켰다. 그럼 꼭 이 주소로 들어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 주소를 아무도 차지하지 않았으면 마치 여러분들이 뭐 1시간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가방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랬는데 누가 와서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앉았다면 들어와서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음번에는 다른 주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의자를 앉을 때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빈자리면 어디나 앉을 수 있는 거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빈 곳에 아무나 배치를 하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재배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로케이션을 하는데 배치를 하는데 그 메모리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빈자리에 어벨러블한 곳에 어디든지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리 주소, 물리 주소를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CPU가 발생하는 주소는 논리 주소, 로지컬 애드레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메모리 주소, 이게 피지컬 애드레스입니다. 이게 주소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이 두 주소를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로지컬 애드레스하고 피지컬 애드레스가 이거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두 놈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본 컴파일 타임이나 로드 타임 어드레스 바인딩을 할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들어간 다음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로지컬 애드레스하고 피지컬 애드레스는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익스큐션 타임 바인딩을 한다면은 실행 중에서도 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드레스 스페이스, 로지컬 어드레스가 사용하는 공간은 이제 스페이스. 여러분들 자꾸 공간이라면 좀 우리가 낯선 단어죠. 스페이스 뭐 우주도 아닌 이 스페이스가 왜 나왔느냐. 즉 메모리를 사용할 때 제일 낮은 주소에부터 제일 높은 주소를 이걸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지금 릴로케이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은 우리가 앱솔루트 프로그램이나 그 컴파일 타임 하는 바인딩 하는 거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은 메모리에 어디에 위치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꼭 어디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없잖아요. 메모리 빈적으로 되면 되니까. 그래서 at any place에 들어가면 되니까 이미 다 설명한 거. 이게 프로그램 재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메모리 나오면 맨 앞에도 나왔지만 프로텍션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텍션은 누차 얘기한 것처럼 한 프로세스는 퍼미션이 없다면 뭐 OS가 허가했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킹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걸 누가 막을까요? 당연히 이제 OS가 막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걸 이 남의 프로세스 애드레스 스페이스 영역을 접근하는지 안 하는지는 컴파일 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즉 실행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해킹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땐 누가 막아야 되느냐 이제 OS가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하고는 거의 정반대 얘기입니다. 이게 막아야 된다고도 했지만
필요하면 또 열어도 줘야 돼. 쉐어드 해야 됩니다. 이제 프로세스가 여러 프로세스가 서로 협력하면서 실행하는 소위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들 같은 경우는 서로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가져서 대개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렇죠. 생산자가 열심히 생산해서 쉐어드 메모리 지역에다 갖다 놓으면은 소비자가 그 쉐어드 메모리 지역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프로그램인데 이럴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메모리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놓고 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아까 로지컬 애드레스, CPU가 발생하는 주소, 로지컬 애드레스, 피지컬 애드레스는 메모리로 들어가는 주소. 이게 이제 MMU라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는 이걸 통해서 즉 하드웨어 디바이스라고 여기 돼 있죠. 이 동네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CPU가 계속 데이터와 인스트럭션을 패치 가져오기 위해서 또 쓰기 위해서 계속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소프트웨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를 하고 매핑하는 거는 언제 하겠어요? 실제 당연히 실행하는 때 하는 거죠. 런타임 때 일대 하기 때문에 이건 하드웨어로 하는 겁니다. 이 테크닉이 지금부터 말하는 이제 메모리 그 매니지먼트 테크닉 세 가지 컨티기어스 메모리 알로케이션,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이게 이제 세 섹션이 연달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약간씩 그 기법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 이미 설명한 겁니다. 가장 쉬운 거 리밋 애드레스와 베이스 애드레스지만 이 베이스 애드레스가 베이스 레지스터가 릴로케이션 레지스터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은 비슷해요. 메모리에서 프로세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가장 기본 밑에 주소가 결국은 재배치를 할 레지스터 릴로케이션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놈이 이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릴로케이션 레지스터 이것도 다 CPU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CPU 바깥에다 그린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다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이런 뭐 레지스터나 뭐 이런 MMU가 CPU 바깥에 있다 안에 있다 이것이 요즘은 좀 별로 의미가 크게 쇠퇴되고 있죠. 요즘은 많은 이런 이 컴포넌트들로서 MMU나 CPU 또 메모리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당연히 칩셋 기술에 의해서 이게 다 바깥으로 전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뭐 CPU하고 메모리, 뭐 GPU 엔진까지도 전부 다 한 칩으로 들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뭐 한 칩이 다 한 칩 바깥에 다른 칩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일일이 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일단 다이나믹 로딩을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 다 나오는 요 스태틱 로딩, 다이나믹 로딩. 요 로딩이라는 거는 메모리에 적재되는 건 알겠는데 요게 이제 스태틱이라는 거와 다이나믹이라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아주 많이 자주 얘기하는 말인데 프로그램 이 컴퓨터에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은 한 99%는 그 러닝 타임, 실행 중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뭐 좀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지금 여태까지는 실행할 때 그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그 적재된다는 행위를 또 실행 중에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전체를 할 거냐 일부를 할 거냐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스태틱 로딩은 실행 전에 전체 프로그램과 코드가 여기 그러니까 데이터와 여기 프로그램이라는 건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하고 데이터 전체를 실행 전에 전부 로딩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 실행을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스태틱 로딩입니다. 아주 간편하고 뭐 머리 쓸 것도 없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실행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로딩이라는 거는 전체를 로딩하는 건 아니고 꼭 핵심만 가지고 먼저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좀 빠르겠죠. 함수가 만약에 총 100개가 있다. 그럼 스태틱 로딩에서는 100개를 전부 다 로딩을 해놓고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로딩은 꼭 필요한 거 한 20개, 20개 정도만 로딩을 하고 실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로딩을 늦추는 거예요. 다른 함수들은. 그리고 꼭 필요로 할 때 그게 언제예요? 그 함수가 불리워졌을 때죠. 그 함수가 불리워지면 그때 그 루틴이라는 게 펑션입니다. 그 함수들을 그때 로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뭐 실행 중에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메인 함수도 맨 처음에 불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로딩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일부를 갖다가 로딩을 해놓고 이렇게 실행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에서 소위 그 DLL 파일 있죠? 확장자가 DLL로 된 거, 이놈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체 중에서 일부는 로딩을 해놓지만 실행 중에 로딩되는 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결정할까요? 누가 결정할까요? 이건 OS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OS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 디자인할 때 함수 중에 20개 요 놈은 중요하니까 먼저 하자. 이건 나오는 나중에 하자. 이거 프로그램 디자인 단계에서 하는 거지. OS는 뭐 지원을 안 한다기보다도 이거 DLR은 뭐 지원 안 하는 건 아니죠. 말이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결정은 이 함수 중에 누구를 먼저 올릴 것이냐 나중에 올릴 것이냐 이런 식의 결정은 프로그램 디자인 단계에서 하는 거고 OS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DLL 파일 정도만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전체를 어떤 함수를 먼저 올릴 거야 이런 거를 지원 안 한다는 거죠. 링킹은 다이나믹 로딩하고 약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미리 그 로드 모듈에서 아까도 봤지만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프로그램 코드 함수를 전부 다 컴바인한다, 링킹을 해준다. 요게 다 스태틱 링킹이고요. 다이나믹 링킹은 당연히 다이나믹 로딩이 되면 다이나믹 링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아직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함수 A가 함수 B를 호출했는데 B가 메모리에 아직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메모리 주소 어디 들어갈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호출할 거냐. 그래서 전체를 이제 그래서 그 함수 B라는 함수를 전체를 올리진 않아도 그 아주 작은 조각에 해당하는 함수 B의 작은 조각에 해당하는 것을 스톱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요건 함수 B는 아니죠. 요 B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을 먼저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테크닉인데 자세한 테크닉은 뭐 알 것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링킹 지금쯤 다이나믹 로딩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함수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측면을 보면 로딩이고 함수가 연결되는 측면을 쳐다보면 링킹이 되니까 그래서 로딩하고 링킹은 아주 그냥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로드 링킹 이건 붙어 있는 놈입니다. 다이나믹 링킹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라이브러리들이 계속해서 버전이 올라가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테크닉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들어갈 때 어떤 테크닉으로 들어가느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크닉입니다. 1번 Contiguous Allocation인데 Contiguous라는 뜻이 인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는데 주소가 서로 인접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번 주소와 2번 주소가 논리 주소로서요. 이거 CPU가 발생하는 주소가 이제 논리 주소인데 논리 주소가 1번 주소, 2번 주소가 인접하고 2번, 3번이 인접하고 이렇게 쭉 인접했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인접했다. 컨티기어스 알로케이션이라는 거지만 이것이 한 덩어리다. 이게 한 덩어리다. 물론 이것도 또 조금 분리를 두세 덩어리로 쪼갤 수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바뀌어지진 않으니까 그냥 한 덩어리라고 칩시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쪽은 메모리인데 메모리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메모리가 이렇게 OS가 실질적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들어가고 프로세스 1이 한 덩어리로 들어가고 프로세스 2가 한 덩어리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테크닉이 컨티기어스 메모리 알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나왔던 그림이니까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베이스 리미트 레이스도 아까 하고요.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한 덩어리로 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OS만 있겠죠. 이 그림이 중간부터 나오는 거라 좀 재미가 좀 없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체가 이게 메모리입니다. 전체가 OS는 갖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OS를 이만큼을 갖고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하면서 프로세서 1이 실행할 때 요만큼을 추가로 이제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 여기를 할당을 하고 프로세스 2를 할당을 하고 프로세스 3를 할당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거의 이제 더 들어갈 데가 없겠죠. 이건 조그만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가 프로세스 2가 종료를 했다. 그럼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게 프로세스 2가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되고 빈 공간에 프로세스 4가 들어가고 또 프로세스 1이 이제 또 빠져나가면 여기 또 빈 공간이 되고 여기 또 프로세스 2가 다시 들어왔네요. 그렇죠? 프로세스 2가 다시 들어왔지만 어쨌든 뭐 이거 뭐 다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했지만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락달락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빈 공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빈 공간을 여기서 이제 홀이라고 하는데 여기 프리 파티션 홀이라고 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OS가 이 빈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크게 한 덩어리가 되겠지만 여기만 해도 벌써 빈 공간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빈 공간 빈 공간이 홀을 서로 이렇게 그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고 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뭐 그건 이렇게 관제들에도 이게 서로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빈 공간들을 서로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빈 공간이 4인데 만약에 5MB짜리가 들어가야 된다. 5짜리가 들어간다면 여기는 못 들어가고 요 두 군데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뭘 결정해야 되냐면 이제 홀에 아까 자기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인 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은 데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first fit, best fit, worst fit입니다. 여기 best나 worst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방법의 이름인 고유명사인 겁니다. 제일 편한 first fit부터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쭉 줄을 세워놔서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사이즈도 뭐 뒤죽박죽으로 솔팅 안 했으면 뒤죽박죽으로 뭐 2도 나왔다고 5, 7도 나왔다고 다시 3도 나왔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돼 있으면 first fit는 어떻게 되냐면 맨 앞부터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훑고 지나가면서 자기가 만난 곳에 첫 번째 들어가자. 이게 first fit입니다. first fit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장점이 뭐겠어요? 이게 지금 언제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적재될 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금 사용자는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다리겠죠. 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아니면 실행하기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빨리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는 거고. 베스트 피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쭉 찾아가면서 처음부터까지 다 찾으면서 다 들어가고 사이즈가 가장 잘 맞아 보이는 곳. 그 얘기는 뭐예요? 정확히 사이즈 같은 곳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5MB짜리인데 딱 5MB짜리 홀이 있다. 그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랩톱 남는 곳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 남는 홀을 가장 작게 하자라는 게 베스트 핏이고 정반대가 월스트 핏입니다. 즉 내가 들어가고 나도 그 홀이 가장 큰 걸로 고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스트 핏은 금방 이해하기 쉬워요. 딱 들어가서 홀을 작게 만들어서 이 홀을 그 뭐야 좀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홀을 가장 작게 만들자는 건 금방 생각할 수 있는데 워스트패스 이런 건 왜 존재할까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4MB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3MB짜리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 들어가라는 얘긴데 그 베스트는 여기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홀이 1메가죠. 그럼 이건 홀이 작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얘는 다시 다른 프로세스가 적재될 홀로서 사용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홀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월스트 핏입니다. 요 세 가지 방식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조각, 프래그멘테이션이 우리가 뭐 책에서는 단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프래그멘테이션 단편이라고 이제 조각이죠 조각. 조각이 되는데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과 엑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아까 제가 여기 1MB밖에 안 되는 요 작은 게 나오면 자기는 3MB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작은 게 나오면 아이고 그냥 1메가 더 가져 해가지고 4메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살짝 큰 거를 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홀을 너무 작게 만들면 뭐 실제로 1MB부터 작은 뭐 몇백 바이트밖에 안 되면 여기는 써먹지도 않을 거면서 링크드 리스트 안에 넣어서 그저 그냥 복잡하게만 만드니까 그냥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해서 관리나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요구한 사이즈보다 크잖아요. 프로세스가 요구한 사이즈보다 크니까 이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not being used예요. 그래서 이걸 내부 단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xternal fragmentation은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제일 사이즈가 6과 4인데 만약에 그 10MB짜리를 요구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는 664니까 16이라는 사이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메가짜리가 들어갈 사이즈는 없죠. 홀이 다 작아져서 이런 상황을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전체 메모리 사이즈는 존재하지만 요구되는 그 메모리 요청을 만족할 만한 전체 메모리 스페이스는 존재하지만 문제는 얘가 연속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위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얘가 일로 이동하고 또 얘가 이동하면 이 전체가 이 홀이 한 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컴팩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컴팩션이 됩니다. 이게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프로세스 2번은 이동을 안 한다 쳐도 4번하고 3번은 언제 러닝 중에 실행하다가 얘는 뭐 죄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실행하는 도중에 실행 도중에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프로세스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서 다른 프로세스들이 이동을 하면서 약간 알게 모르게 좀 늦어지겠죠. 메모리에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좀 늦어지겠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